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무를 거부하고 지방을 돌아다니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만나기 위해 오늘 제주도로 내려갈 예정이었으나 방금 철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정면 충돌하는 전대미문의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대선 캠프의 인재영입위원장, 지금은 자칭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영한 전 과기부 장관님 모시고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또 며칠 전에 네. 딸 혼사도 네. 아주 제가 볼 때는 품위 있게 이 코로나 전국에서 또 성대하게 이렇게 치르셨죠. 아슬아슬하게 코로나를 피해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국민의힘 사정이 너무 복잡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권 교체를 바라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열망을 모아가고 있는 판국에 대선 후보와 당대표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건 이제 비슷하게 있었던 것이 이제 옥새파동입니다. 옥새파동. 그건 이제 총선 때니까요. 총선 때 공천 놓고 그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천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옥새를 갖고 나르샤 했죠. 김무성 근데 대표가. 이번에도 이제 그 선대위 내에서의 뭐 불만이라고 할까, 갈등이라고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당 대표가 나르샤를 했죠. 근데 옥새가 없습니다. 옥새는 이제 당 대선 후보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당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 74조 때문에 거기에 옥새가 없는 옥새 파동을 했는데 하필이면 부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연상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여수로 갔다가 제주도로 갔어요. 이제 폴짝폴짝 다니면서 이제 말하면 전국 노래자랑 하듯이 곳곳에다 불을 쏴주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그 전대미문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있기는 어려운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말하자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상황.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김무성 대표 옥새 파동, 옥새 들고 나르샤 때도 결국은 당내 분란 때문에, 내홍 때문에 다 이겨냈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는 저도 뭐 그때 패널로 활동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 시절인데 180석이 된다고 이렇게 장담하고 최소한도 한 160석은 될 거다 했는데 패해버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싸움은 패하게 되어 있다. 분열하면 패한다. 더군다나 대선 아닙니까? 지금은 이 대선전은 진영과 진영이 또 대한민국의 운명, 국민의 앞날을 놓고 싸우는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한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큰 품으로 안아야 한다. 또 우리 시청자 대다수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싸가지 없는 XX 이번에 털고 가야 한다. 이렇게 양론이 팽팽해요. 어제 상임 고문단 그분들도 대부분이 안고 가야 한다. 과거 여러 사례들을 들어서 윤석열 후보한테 이렇게 건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김 장관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봅니까? 이제 오늘 이제 가지런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품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인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요새는 이제 상임 고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이제 홍준표를 만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렇습니다. 만찬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는 뭐 인사라든지 이런 걸 좀 받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제주도 가는 비행기 표를 살 지금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제주도로 오늘 직접 내려가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쪽의 의견도 좀 충분히 들어보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이제 가려면 그쪽에서 연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형식적인 것은 이제 이준석 후보가 거기 있지를 않고 이동한다. 아, 또 이동합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가서 또 헛발질하면 안 되는 대선 후보가. 네. 이제 그러니까 안 가시는 걸로 결정했다. 그렇게 이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어디로 다른 데로 이동하기 때문에 못 가시는 겁니까? 뭐 어디로 가든 지방으로까지 쫓아가지는 않겠다 그런 건가요? 그건 뭐 이제 내일 일은 또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는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가신 걸 됐는데 우선 이제 윤택관이라고 아십니까? 윤택관. 뭐 윤신의 무슨 사람입니까? 윤핵관입니다. 윤핵관. 그러니까 윤석열 핵심 관계자. 윤핵관. 나는 윤핵관이라서 내가 모르는 뭐 윤씨 집안에 누가 와서 지금 호가호위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윤핵관인데 제가 확인한 건데 윤석열 후보가 윤핵관이가 누군지를 몰라 지금. 그러나 호가호위하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죠. 본인은 몰라도. 그러니까 윤핵관을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거명되는 사람이 장성민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그런데 장성민은 핵심 관계자입니까? 저 후보가 만나긴 만났는데 두 번 만났는데 식사도 하고 이제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긴 만났지만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했을 수 있지만 그분을 윤핵관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지금. 그러니까 아니 뭐 그분의 발언으로 해서 뭐 이런저런 인터넷에 기사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장성민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그 사람이 아닌 것 무슨 같고. 핵심 관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윤 후보께서 윤핵관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이제 제가 이 취재를 해보면 윤핵관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잖아요. 문고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저 이준석 후보가. 그런데 이 세 분의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된 게 장제원 아니었습니까? 장제원 의원은 백의종군은 어떻든 빠져 있어. 지금 뭐 뒤에서 뭐를 좀 도와주시는 이런 건 뭐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직책을 갖고 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직책을 갖지 않고 뭐 선대위에서 뭐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두 번이나 백의종군을 했고 아들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그 권성동 그분은 합의해서 사무총장에 앉혔어 지금. 그렇죠. 사무총장이 가장 핵심이죠. 그 윤한홍인가? 그분은 부총장으로 부총장 정도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뭐 문고리니 뭐 윤핵관이니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일인데 그것까지를 빼라고 하면 그건 대선 후보가 좀 뭘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든 과거 왕조든 누구든 간에 핵심 측근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문고리가 이준석이는 있죠. 지금 없나요? 그 김철근이 뭐 그냥 껌덕지 붙어 다니는데 정무시장으로 따라다니죠. 뭐 또 김철근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우리 장관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핵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권력을 잡은 사람은 지금 거리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합리적으로 듣고 판단하는 게 그 지도자의 자질이고. 근데 또 일부에서는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의 무슨 핵심 측근이 또 한 사람이 있다. 뭐 청와대 선임 행정관 출신이라고 뭐 이름까지 나와 있던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 박학다식 하신 선생님한테 여쭤보는데 제갈 공명이 있잖아요. 제갈 공명이 유비의 측근이잖아요. 측근이고 이런 사람이 핵심 관계자죠. 그러니까 유핵관이야. 그게 유핵관.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뭐 참모로서 정당하게 역할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말하자면 자기라든가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말하자면
방치하고 있는가,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과거에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신지호 전 의원이 그 당시 정무실장 아니었습니까? 아주 딱 입을 다물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안 하는 것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그걸 용인하고 일종의 전략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퍼뜨려서 자기를 또 김종인을 배제하려는 그런 거 아니냐고 지금 언론에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논란이 된 홍보비를 뭐 다 그 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먹는다. 얘기가 있잖아. 해먹는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윤핵관이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김모자가 있는데 그걸 자르셔. 그러면 100% 자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입장에서. 그러겠죠. 그럼 딱 하는데 윤핵관이 누군지를 모르고 윤핵관을 자르라고 하니까 이건 윤핵관이가 누구냐 이게 장성민이냐 누구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후보를 갖고 노는 거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 홍보비 문제에 대해서는 그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이 발언했고 그걸 윤 후보도 들었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럼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바로 이제 복귀하면 되는 거고 그런 문제인데 네.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의 본질은 이준석의 문제가 아니라 김종인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핵심이. 그렇죠. 지금 김종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근데 받으려고 보니까 김병관을 자르라는 거예요. 김병준을. 김병주를 자르기는 어렵죠. 아니 김종인이 달개비에서 얘기했을 때 김병준을 자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병준을 자르라는 거고 윤핵관을 자르라는 것은 권성동을 자르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기는 장제원은 잘려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후보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일이야. 그게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으라는 얘기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내세우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저렇게 하는데 이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지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 개최 반대하나요? 아니 윤석열 떨어뜨리는 우선 게 지지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순치를 시켜서 원하는 대로 사람을 김종인을 하고 여기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압력을 가는 거야. 제주도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자기 나름대로 윤석열 길들이기를 할까? 윤석열 무릎 꿇리기 봐라. 내가 이렇게 무릎 꿇리기 아니라 목 조르기를 하는 거죠. 하니까 지지율 떨어지고 그렇지. 데드크로스 됐잖아. 그래. 와서 무릎 꿇어. 그래. 그런 전략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그냥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뭐 지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물론이죠. 지지율이 일단 떨어져야 저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정신을 차려야 측근들을 배제하고 그 우리 말을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지율을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지금. 네? 우선 김종인 위원장도 지지율이 떨어져야 저놈들이 정신 차리라 이렇게 생각할 거고 이준석은 지금 앙망하고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떨어뜨리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안 되니까 이제 또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불을 싸지려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누가 있냐? 그 다음에 홍준표와 유승민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 진중권이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김종인의 개혁을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김종인의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는 놈들은 다 간신, 문고리, 그 다음에 반개혁 세력 이렇게 몰아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파가 어디로 가느냐면 윤석열한테 가고 윤석열이 이제 그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악착같이 권력을 쥐려고 합니까? 자기가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주 독특한 지금 현재 정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이라는 분이 당내 기반이 없어. 예. 당 경험도 없고 또 인맥도 지금 부족해요. 지금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당장 뭐가 생겼냐면 대선과 같이 5개의 보궐선거가 있어요. 예, 재보선. 그 하나하나가 국회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그걸 공천하는 문제와 거기에 사람 밀어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 3개월 후지만 취임하고 한 달 후에 전국의 지방자치선거가 있어요. 예, 예. 지방자치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의 영향력과 당 선대위원장 또는 당대표의 영향력이 기싸움을 벌일 수 있는 요건이 생겨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대로 가면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되고 인수위와 같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권력이 최고로 정점에 달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당이 장악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당연히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묶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윤석열을 반쯤 힘을 빼놓지 않으면 네. 당대표라는 게 의미가 없고 또 그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들이 개입할 소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싸움이 지금 이 보궐선거와 지방자치선거와 또 인수위와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김칫국 네. 이것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집권이 했을 때의 이야기 아닙니까? 선거에 이겼을 때. 그럼 지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좋은 그림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김병준 것까지 인정을 하고요. 권한을 축소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위원장으로 오시고 이준석은 지금 현재 3개월 동안에 후보의 당무 성과를 인정하면서 네.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거를 이기고 나면 이 두 분이 이 지방자치 선거를 포함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인사를 배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발언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갖게 되겠죠. 서로 윈윈해야 되는데 윈윈해요. 지금까지 지금 이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준석의 그 지금 여기까지라고 하고 선전포고를 한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이것도 어제 오늘까지는 제주도 가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국민들이 사설을 봐도 그렇고 국민들이 뭐 윤석열이 저걸 포용하면 더 좋은데 여기까지는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의 책임이 이준석에게 있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어. 그렇죠. 이건 너무 지나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의 시간이 아니야 지금. 이건 지금 윤석열의 시간인데 지금 전쟁 나가 있는 장수를 뒤에서 흔드는 것에 대해서 그건 저건 아닌데 왜 저래? 그럼 다 발동동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요번에 이 타격이 어디로 가냐면 이준석 후보한테 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응집되고 있어요. 근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내란이 일어났구나. 저걸 난을 토벌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윤석열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역경 속에서 크는 사람이 사람. 그래가지고 위기가 오면 올수록 지지율이 올라가. 그래서 윤석열이 여기서 솔직하게 내가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이렇게 너무 지나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책임지고 이 선대본 발설시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나중에 다 돌아올 뿐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가려고 했지만 이건 뭔 줄 모르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 이걸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국민들한테. 그렇게 가면 윤석열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가 더 커질 수가 있고 앞으로 정권을 잡고 나서도 이런 흔드는 일이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것을 버텨낼 수 있구나. 그런 뚝심이 있구나. 끈기가 있구나.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이 난장을 헤쳐가는 장수의 이미지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뚜벅뚜벅 가야 된다. 물론 뚜벅뚜벅 무소불처럼 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대선전에서 후보와 당대표 아무리 당무 우선권이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갈등을 빚어가지고는 이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그때도 내홍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홍이 벌어졌을 때 이기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YS 같은 경우도 박태준 또 JP 찾아가서 다 무릎을 꿇고 DJ도 마찬가지예요. JP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대권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준석이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지만 그래도 구술을 한 그 인내심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찾아가서 윤석열 후보가 품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도 안 되면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다. 그럴 텐데 그런 것도 배제해 버리고 너는 너대로 가거라. 그래 리프레시 하러 갔다면서
재충전하러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 상황 리프레시라고 자체를 하는 것은 이준석 후보를 도와주려고 한 얘기예요. 당무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이준석이 아니다. 그걸 또 도와주려고 한 얘기지 뭐 놀리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제가 조금 이견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뭐 통합이라고 할까 플러스 정치라고 할까 이거의 핵심은 이준석이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안철수입니다. 지금 대선 전국에서 크게 볼 때. 그다음에 그것은 좀 시간이 있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철수가 지금 안철수를 만난다고 한들 안철수가 지금 당장 손잡읍시다, 연대합시다, 통합합시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의 비주류들의 그런 흔들기와 내용은 항상 있어 왔던 일이에요. 네. 그러나 지금 나중에 가서 결국 갈 문제는 야권 통합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큰 사람이 홍준표예요. 결합할 수 있는 게. 지금 근데 실제로 경선 불복을 하고 있잖아요. 홍준표는 만나봐도요. 홍준표를 당연히 끌어안아야겠지만 이준석하고 이렇게 궤가 같은 사람입니다. 궤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홍준표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끌어안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그거야 명분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정치는 명분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행위도 안 하고 대표가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과거 YS도 화나고 그러면 그냥 거제도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또 찾아가서 모셔오고 뭐 그런 정치적 제스처 이것이 또 정치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의 경우 그러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주행을 결정한 거예요. 언론에서. 그런데 이제 조정을 해 보니까 이게 뭐 이제 그쪽의 반응이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거고 그 말씀은 뭐 그런 제스처도 필요하고 노력을 해야죠. 김종인 위원장의 자리를 빼지 않지 않습니까? 예? 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